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감정을 마주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하고 싶으면서도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흔히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뇌와 혈관 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기회가 적었습니다. 오늘은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의 최신 의학 지표와 하버드 의과대학의 그레고리 프리키온의 박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잠식하는 스트레스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파헤쳐보고 이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스트레스의 정의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는 우리가 느끼는 정서적 혹은 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혹은 몹시 긴장될 때 우리 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짧은 순간 발생하는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촉진하고 마감 기한을 맞추거나 눈앞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긍정적 스트레스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적정 수준을 넘어 장기간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독소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급성 스트레스입니다. 이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느끼는 강렬한 긴장감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순식간에 비상체제로 돌입하지만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유형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지속되는 이 스트레스는 경제적인 문제, 불행한 대인관계, 혹은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갈등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부터 기인합니다. 무서운 점은 우리 몸이 이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주인인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까요? 스트레스가 감지되는 순간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때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생존을 위해 진화시켜온 투쟁 혹은 도피 반응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근육은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산소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호흡은 가빠지죠. 이는 과거 맹수를 만났을 때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맹수가 아닌 상사의 잔소리나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이 반응을 경험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임에도 우리 몸은 마치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코르티솔은 비상 상황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혈당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일시적으로 억제합니다. 잠깐이라면 괜찮지만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는 뇌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는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는 위축됩니다. 이것이 만성 스트레스 환자들이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신체적인 증상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위장관의 혈류를 감소시켜 소화불량, 복통, 메스꺼움을 유발합니다. 또한 면역 시스템에 혼란을 주어 저강도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듭니다. 우리 몸이 24시간 내내 미세한 염증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심혈관 질환, 천식 등 노화가 가속화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비만과도 직결됩니다.
코르티솔은 식욕을 자극하고 특히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성 폭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게다가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을 뺏어버립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피부 또한 스트레스를 숨기지 못합니다. 극심한 긴장은 두드러기를 유발하거나 기존에 앓고 있던 습진, 건선, 장미색 기강신 같은 피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 방어벽인 피부가 내부의 고통을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완 반응을 연습해야 합니다. 투쟁 도피 반응의 반대 개념인 이완 반응은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정상화하는 몸의 자가 치유 기전입니다. 심호흡, 명상, 요가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은 미주성경을 자극하여 뇌에 이제 안전해 라는 신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은 천연 앙울제이자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걷기나 수영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연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돌핀의 분비를 돕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만으로도 뇌는 휴식을 얻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 고립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코르티솔의 부작용을 중화시켜줍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는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스트레스는 반드시 잘해야 한다거나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너그러운 마음가짐이 어떤 약보다 강력한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밤은 잠들기 전 고생한 자신을 위해 깊은 숨을 3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속 세포들이 그 신호를 듣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출처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마이어 클리닉입니다. 추가로 원하는 주제를 댓글로 알려주면 논문과 자료를 취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